김나은 기자. 김나은 기자. 김나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바로 통일대교 앞인데.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지난 토요일 해체된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의 군사 정보 수집과 수사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논의를 하려고. 장영달 전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과연 기무사가 없어지게 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무사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1991년 국군 기무사령부란 이름으로 출범해 27년간 유지되어 온 기무사가 해체되는 이유,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 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전화번호까지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는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대비한 쿠데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올 여름 드러났죠. 이후 장영달 TF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무사 개혁 TF가 만들어졌고 TF는 결국 기무사의 안녕을 구했습니다. 기무사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한 송 국방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을 알고도 4개월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아서 논란의 중심이 됐죠. 그렇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기무사의 상징, 호랑이가 사라집니다. 먼저 기무사 시절 청사 앞에 있던 호랑이 얼굴이 박힌 상징탑, 타임캡슐이 창고행을 면치 못했고요. 호랑이를 본뜬 기무사 마크도 그냥 국방부 마크로 대체됐습니다. 기무사의 호랑이 사랑은 상당한데 청사 1층에 박제 호랑이를 전시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민간인과의 거리 두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폭풍으로 결국 해체된 만큼 안보지원사 훈령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명확하게 규정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모두 엄격하게 제한한 겁니다. 만약 민간인에 대한 어떤 혐의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경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주라고도 했습니다. 상부에서 민간인 사찰 같은 부당한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복종하는 대신 감찰실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장치도 만들어놨습니다. 옛 기무사 예하 부대들의 명칭도 모두 바꿨다는 소식도 오늘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100 기무부대는 800 안보지원부대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자, 이름은 바꿔 달았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 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기무사령관은 관행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난다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치 개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일단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을 통해서 하지 직접 독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훈령에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